안녕하세요. 션박의 사진기 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사진, 과연 배움의 속도 왜 이렇게 느린 걸까요? 라는 주제예요. 여러분들 사진 하시면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뭘까? 저는 생각해보면 만약 국가를 생각해본다면 처음에 제 생각에는 프랑스가 생각날 것 같아요. 프랑스 사진을 만든, 카메라를 만든 나라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예술가들이 가장 많이 활동했던 곳이 프랑스고, 그 다음 그 작가님들이 건너가서 이제 많이 활동했던 곳이 미국이 생각나면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마지막에 생각나는 나라, 저는 독일인 것 같아요. 이 독일 사진이 왜 이렇게 유명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전편에 아마 저는 의도적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뭐 색채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색감을 만드는 파, 그 다음에 디테일파 그래갖고 댓글에 디테일을 우선시하는 분들, 그 다음에 색감을 우선시하는 분들, 그래서 뭐 디테일파 통파로 나뉜다 뭐 이런 얘기를 우스꽝스럽지만 어떤 분이 댓글로 남겨둔 글이 있었어요. 저도 그 글을 보면서 와, 이렇게 뭔가 학파가 분리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도 웃으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학파라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사진이라는 영역이 사실은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제가 앞서 나가는 걸 수도 있지만, 실제 사진을 좀 공부하다 보면 독일 사진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산업화를 이끌었던 나라잖아요. 물론 이제 전쟁을 만든 나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전쟁이라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과학기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산업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메커니즘이라고 그러죠. 기계적인 부분. 지금도 이제 AI 시대라고 해가지고 기계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처럼 다가오는 것 같아갖고 저도 굉장히 불안하긴 한데, 이렇듯 산업이라는 부분에서는 인간이 빠지고 뭔가 기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냉소함이 남아있잖아요. 그 냉소함을 인간이 이제 사진을 찍어서 남겨놓은 거를 유형학 사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유형학 사진의 가장 큰 모태가 되는 부분이 바로 베어 부부죠. 이 베어 학파다, 베어 부부가 같이 공동 작업한 걸로 유명하죠. 이 두 작가님들 베어 부부의 작품은 다큐멘터리 사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속성인 관찰과 기록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작가의 주관적 감정과 표현적 왜곡을 일제 배제하는 걸로 유명하죠. 이 물탱크라고 하는 작업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사진관에서 증명사진 찍거든요. 헤드룸이 일정하게 똑같아야 되고, 이제 이 사이즈가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여권은 얼굴이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운전면허는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매번 회사 출근할 때마다 정형화되어 있는 사진을 찍거든요. 그 안에 인간의 모습에 대한 감정은 배제돼 있잖아요. 여권 사진 요즘 여러분 찍으러 가시면 이 눈썹이 다 나와야 되고 이제 귀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매번 규정은 바뀌어요. 귀가 안 나와도 되고 나와도 되고. 근데 지금 굉장히 엄격해져 갖고 얼굴 전체적으로 이런 그늘 같은 게 또 지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웃음기가 있어도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 여권 사진이라는 거는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입국 관련 관계자들이 이제 사진을 볼 때 어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을 읽는 그런 사진이 아니라 보이는 그대로 인물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진 자체가 인물 사진에도 불구하고 좀 기계화되어 있는, 정형화되어 있는 촬영 기법을 통해 가지고 일정한 조명과 일정한 느낌으로 그림자 없이 찍어야 되는데, 이 베어 부부 사진도 흑백 사진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탱크라든지 어떤 광산이라든지 산업화가 남겨놓은 어떤 유산물 같은 걸 찍은 사진을 보면 굉장히 흐린 날 찍었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안에 들어가 보면 음영이라는 것들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과 양, 흑과 백에 대한 어떤 대비가 너무 뚜렷하다는 거는 그 건물에 대한 익명성이 담보된 이미지에 대해서 왜곡시킬 수 있다. 관객이 읽었을 때 이미지를 왜곡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매일같이 하는 여권 사진도 어떻게 보면 감정 읽히는 웃는 얼굴을 찍는 찡그린 얼굴을 찍으면 입국 관계자가 봤을 때 그거에 대한 가치를 냉정하게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유형학 사진인가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대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어떤 사진의 형태일 수 있는데, 이게 조금 과장될 수 있지만 로댕이라는 작가가 만든 작품 보시면 생각하는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서술적인 용어로 그 조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한 또 생각에 대한 부분을 제목으로 좀 남겨놓잖아요. 이 베어 부부의 작품을 보시면 에노미어스라고 했고 익명이라고 남겨져 있어요. 익명. 결과적으로 단어 자체, 그 제목 자체에도 사진 작가의 감정이나 생각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다시 얘기해가지고 그 건축 자체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어떤 유명한 건축가가 만든 게 아니라. 물탱크 같은 경우에 누가 만든지 어떻게 알아요? 공사장에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텐데, 그 자체에 대한 잔유물에 대해서 타이틀, 이름을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라고 해갖고 그런 작품들 모두가 다 익명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해갖고 제목이 없는 건데, 그만큼 이 작품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개입의 여지, 인간이 만든 생각의 동요, 뭐 이런 것들, 감정의 동요에 하나의 일말의 실마리도 제공하지 않겠다, 뭐 단서도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독일 사진, 이 베어 부부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해요. 사실 조금 앞뒤가 안 맞지만 생각 없이 뭔가 생각에 대한 개념, 이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일절 막아놓고 작품하는 또 산업화에 대한 잔유물에 대해서 기록하는 형태고, 유형학적으로 남겼다고는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개념 미술이 되는 거거든요. 컨셉츄얼 아트라고 하죠. 이 개념 미술에 대해서 독일 사진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높은데요. 산업 구조물을 일정한 간격과 어떤 형태로 유지하면서 만든 것들이 하나의 미술적 장르, 사진적 장르가 됨으로 인해서 비엔날레에서도 이제 수상을 할 정도로 사진도 어떻게 보면 조각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형태로 남겨져 있다. 무한 복제가 된다고 했던 산업화를 이끈 가장 큰 과학적인 기술의 산물이 이제는 예술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됐고, 그 이후에 나온 작가들, 독일 사진 작가들 제가 몇 명 얘기해보면 토마스 스투루스, 토마스 루프, 안드레아 거스키, 칸디나 회퍼, 이런 작가님들 세계적으로 굉장히 각광받는 사진 작가들이고, 베어아파의 베어 부부의 제자들로서 세계적인 작가가 된 분들이죠. 그 중에서도 조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작가, 안드레 거스키죠. 이 안드레 거스키 작품 여러분들 제 채널을 통해서도 자주 봤을 텐데요. 이 작가님이 표현하고 있는 베어 학파가 가지고 있는 CG적으로 산업화가 남겨놓은 정형화된 사진, 인간의 감정이 배제된 사진, 그리고 뭔가 냉소적인 사진, 이 부분에서 조금 루틴이라는 어떤 규정이라는 부분, 항상 일정 부분 우리가 보는 시선에서 정면 파사드를 통해 가지고 이미지를 구현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 사진도 그런 뉘앙스의 사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정면 파사드인데 하나의 자체가 하나의 사진으로만 남기는 그 다큐멘터리의 속성이라고 봐야 되나요? 기록적인 속성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사진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사진에 대한 조작을 만들기 시작하는 게 안드레 거스키죠. 이 현대미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회화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그 권위의식을 모두 부실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퍼포먼스, 힘을 냈던 게 바로 이 안드레 거스키 작품인데, 안드레 거스키는 이제 포토샵이라든지 현대미술에서 항상 응용해서 쓸 수 있는 도구, 컴퓨터 이미지들을 좀 합성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봤을 때 볼 수 없는 풍경을 찍는 거죠. 우리 눈에는 분명히 그렇게 건물이 파사드적으로 다 보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파노라마 형식으로 이제 이어가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물리적인 힘과 실질적으로 대형 포맷과 디지털의 인포메이션까지 엮어가지고 사람이 느끼는 어떤 한없이 초라함, 어떤 면에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파워를 이미지로 구현해내는 작가, 베어 부부, 베어 학파가 만들어낸 가장 괴물 같은 사진작가 바로 안드레 거스키인데요. 안드레 거스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놓은 괴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비싼 작가로 이제 유명하잖아요. 독일 사진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오늘 우리의 주제는 사진을 배우는 속도는 왜 이렇게 느릴까요? 라는 주제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베어 부부하고 안드레 거스키를 통해 가지고 유형학 사진, 개념 사진이라는 영역이 오히려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엄격하고
정하고 규정되어 있는 사진을 찍는 형태인데 이 사진 자체가 디자인적인 엘리멘트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현대 예술에서 디자인이라는 거는 사실은 돈이 되는 영역이잖아요. 예술이라 하더라도 저 역시도 시카고 예술대 입학 자체를 디자인으로 했을 정도로 뭔가 취업에 대한 갈증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려면 정답이 있는 이미지를 구현해내야 되는데 디자인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편리하기도 하지만 그 편리함 속에 뭔가 미적인 가치까지 담아내는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상 꼭 우리에게 필요한 디자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술이라는 영역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작가의 본질에 대한 본연의 속성을 표현하는 부분이 더 클 텐데 사실 디자인적인 요소들은 브랜드의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각각의 디자이너들이 조금씩 자기 색깔을 내는 거고 그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브랜드의 영속성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면 고객님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산업 디자인적인 요소들이겠죠. 이런 부분에서 디자인에 대한 정답이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엄격하게 이미지나 디자인은 관리가 된다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교수님들의 포지션 자체도 정답을 어느 정도 요구하면서 들어가는 과정의 수업들이 더 많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시간에 비례해가지고 사진의 능력, 수준이 높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규정화되어 있고 규격화되어 있는 이미지 그 안에서 자신의 색깔을 조금씩 녹여나가는 거잖아요. 베어 부부가 만든 베어 학파도 이런 식의 사진의 형태를 통해 가지고 일절 사진 작가가 개입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프레임과 색감을 만들 뿐 나 자체는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형태로 융합되어 있는 사진들을 나열하는 형태고 그 이후에 안드레아 거스키라든지 아니면 캔디나 헤퍼나 이런 작가들이 제자로서 자기 나름대로 그 이미지 안에 프로세싱 방법을 좀 변화를 준다든지 해가지고 자신이 베어학파로부터 받은 하나의 유형학 사진 안에서 자신의 색깔을 입히는 작업이잖아요. 그만큼 유형학 사진이라는 거는 사진에 대한 세계관 자체가 시간에 비례해갖고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씩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 이외의 사진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사람을 찍는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만난 사진 작가님 중에 한 명이 사실 제 채널의 구독자님이셨던 거예요. 필립 퍼키스 사진전에서 저를 보면서 청팍 사진 작가님 아니세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맞아요 그러는데 그 작가님하고 한 30분 정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상업사진 작가이면서 계속해서 인물사진을 찍고 있는 순수사진 작가의 영역도 이제 공부하고 계시는 작가님이셨는데 이 작가님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좀 막힘이 뭐였냐면 사실은 요즘 사진이라고 하는 사진 작가들이 이제 누군가에 대한 피사체로 인물의 자유로운 구도와 자유로운 생각 그거를 사진 작가가 원하는 프레임에 담는데 어쨌든 사람을 담는 작업에 있어서는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뭔가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승인을 받고 허락을 받는 과정에서 예전보다 많이 힘들어졌다. 뭔가 이렇게 찍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해하고 이게 상업적으로 도용될까봐 좀 무서워하고 그런 부분에서 인물 사진을 찍는 사진 작가로서 좀 그런 부분에서 사람을 찍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사진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요즘 시대에 좀 필요한 사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중요한 사진의 아카이브 형태로 남겨져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본인 자체가 유형학 사진이라든지 사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서 집결되는 이미지가 아니라 시간과 상관없이 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찍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하고 그 대상 속에서 자신이 찍고 싶은 이미지에 대한 구현을 스스로가 카메라, 앵글, 프레임에 담는 거잖아요. 사진을 찍기는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조금 부정적이라는 게 조금 힘든 작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런 것들 보면서 사진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움 사실 셀프 포트레이트가 아니라면 지나가는 사람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를 담담하게 찍는다든지 아니면 그걸 나의 프레임의 색깔에 맞춰가지고 좀 자유분방하게 찍는 사진 자체는 시간을 가지고 사진을 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조금 막힘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이 막힘이라는 것들이
것들이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생기는데, 사실은 건축이 가지고 있다거나 디자인이 갖고 있는 냉정함 속에서 그 이미지를 파악하고 촬영하는 게 아니라면 그 이외의 사진들은 사실은 사람을 담는다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풍경을 담을 텐데, 이런 것들을 스냅샷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결혼식 사진 같은 경우에 원판이라고 하죠. 중심에 사람들 세워놓고 찍는 형태는 조명이라든지 사람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뒤에 좀 서주세요, 고개 좀 이렇게 넣어주세요, 사이사이 포개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중심을 통해 가지고 그 주변의 여백을 정리하고 그 안에 디자인적이라는 형태적인 선을 만들어서 그 공간 배치를 통해 가지고 평면화 작업을 하는 거잖아. 그 평면화 작업에 최대한 사진이 잘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헬퍼님들이 좀 도와준다든지 여러 형태로서 하나의 이미지를 구현해내는데 집중할 수 있지만, 스냅이라고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찍는, 그러니까 웨딩도 스냅이 있는데 특히 제가 했던 하와이 스냅, 이런 것들은 사람의 감정을 담는다든지 이미지를 잡는다든지 그 당시에 느껴졌던 바람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어떤 색감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일정한 톤이 아니라 그 날씨, 그 날에 대한 분위기에 따라서 이미지가 달라지는 건데,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찍을 때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날씨가 화창하면 화창한 대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신랑 신부들이 싸워서 기분이 안 좋은 느낌의 이미지가 또 만들어질 때도 있고, 원판 같은 경우에는 기분 나쁜 게 거의 안 보이거든. 사람이 요만하게 나오고, 사실은 주변의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찍잖아요. 뭔가 원판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 자체가 좀 딱딱하기도 하고, 뭔가 증거로서의 역할, 산업화가 남겨놓은 어떤 잔유물 같이 사람 자체를, 오늘 결혼식에 온 사람들을 남겨놓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미지 자체, 근데 이 원판은 좀 공부하면 점점 늘죠. 왜냐면 조명하는 거, 그 다음에 신랑 신부 위치 포지션 잡는 거, 여권 사진도 사실 실력이 조금씩 늘어요. 왜냐면 그 정형화되어 있는 조명 아래서 이미지를 찍고 포토샵을 일정 부분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 시간이 늘수록 상업사진이라고 하지만 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상업사진 중에 실력이 안 느는 게, 사람을 찍는데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이미지 자체를 찍는데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이런 것들은 젊은 포토그래퍼들의 역할이 더 큰 거죠. 왜냐, 그 감정을 만들고 요즘 트렌드를 찍는 거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진 작가가 연봉이 높아지거나 뭔가 인컴이 높아지는 확률이 굉장히 적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 어떤 감정의 선을 정리되어 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미지를 구현해내는 어떤 창의적인 사진에 있어서는, 그날 배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든지 그날 바깥의 로케이션적인 현장의 분위기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양하게 변하고, 그거를 내 사진 안에 담는 작업은 사실은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 사진 자체가 갖고 있는 감각은 시대적으로 그 작가가 필요했던 시대가 있었던 거고, 저도 하와이 스냅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저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나이였고 실제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스냅 사진 찍는 내내 그들하고의 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성에 대해서 촬영을 잘했지만, 정형화되어 있는 사진이 아니라 그들과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교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교류를 통해 갖고 남겨지는 사진의 이미지에 대한 느낌은 사실 사진이 가지고 있는 시간에 비례해서 느는 사진의 영역은 아닌 거죠. 대부분 90% 이상이 시간에 비례하는 사진의 능력을 믿고 사진을 공부하려고 들어왔는데, 막상 찍고 있는 사진은 굉장히 스냅적으로 인간미 넘치고 자유분방한 사진을 찍고 있기 때문에 사진의 실력이 늘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 사진 작가가 된다는 거는 융합적인 사진, 배우 부부가 갖고 있는 독일 사진의 엄격함을 배우기 위해서 들어온 건 아닐 텐데, 사진이라는 영역 자체가 워낙에 두 가지의 분류로 나뉘는 거,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독일 사진 아니면 미국 사진 뭐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라는 시점에서 봤을 때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냉정함, 냉소함을 찍은 독일 사진, 자본주의가 만든 인간의 자유로움을 찍은 미국 사진, 이런 식으로 편갈리게 하는 건 좀 우습지만, 사진이라는 영역이 좀 그런 식으로 두 가지의 분류로 국가로 대변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진을 공부하시는데 나는 느리게라도 조금씩이라도
사진의 발전을 원한다면 미용학적인 조기 사진이 맞으실 테고, 나는 사진이 느는 속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느려도 난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떠세요? 미국 사진 해보시는 거. 미국 사진 자유분방하고 나름대로 인물 위주의 사진도 많고요, 스냅적인 사진도 많고, 일정한 형태에 구현되어 있는 틀에서 국한돼서 찍는 사진이 아니라 어떤 학파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런 형태의 사진을 해보시는 데는 좀 느려서 내 사진이 발전되는 걸 느끼거나 뭔가 티칭 받거나 하긴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 여러분들 느린 사진을 원하신다고 미국 사진 쪽으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에 오늘 유튜브를 찍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즐겁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